흰머리 때문에 염색 자주 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 이야기기입니다. 흰머리 조금 올라오면 바로 거울 보면서 고민하고 결국 또 염색약 사서 바르고 두피 따갑고 가렵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 계속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어느 순간 두피가 예민해지고 염색하면 할수록 흰머리가 더 빨리 올라오는 느낌. 그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다 똑같이 말하셨어요. 가릴수록 더 빨리 생기고 그래서 더 자주 염색하게 되고 결국 두피가 지쳐서 견디기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방식만 붙잡고 계시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흰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두피 변화를 직접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나 하고요. 저는 30년 동안 두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윤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염색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두피 고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중에 69세이신 한경숙 님이 계셨어요. 평소엔 밝고 활발한 분인데 그날따라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지난달부터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2주마다 염색을 하다 보니 두피가 따갑고 빨갛게 올라와서 사람들 보기가 민망해 모자로 가리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요, 염색을 안 하자니 흰머리가 바로 보여서 속상하고 계속하자니 두피가 더 상할까? 무섭고 딱 그 중간에 끼어 계신 거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대로 가면 두피가 더 약해지고 새로 나오는 머리까지 힘이 없어질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경숙님과 석 달 동안 관리법을 다시 짜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흰머리가 그대로 보이니까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이 두피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확실히 달라진다고요. 2달째 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피 붉은기가 빠지고 따갑던 느낌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석 달째 접어들면서 한경숙 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흰머리 올라오는 속도도 확실히 느려진 것 같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흰머리를 가리는 것만 급하게 생각하시면 결국 더 많은 흰머리와 더 약한 두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두피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6가지 위험 요소와 5가지 실천법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만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염색 습관을 꼭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더 빨리 늘어나는 생활 속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잘못된 염색 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조금만 보여도 바로 염색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두피라는 게 한번 자극을 받으면 최소한 6주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주나 3주 만에 또 염색약을 바르시면 두피가 제대로 쉴 시간이 없는 거죠. 두피 깊숙한 곳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가 머리카락에 색을 입혀주는 건데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이 멜라닌 세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흰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염색을 자주 할수록 흰머리가 더 빨리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국내 두피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에 2번 이상 염색하는 분들의 멜라닌 활성도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피가 본래 가진 색소 생성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72세의 정미애 님도 이런 경우셨어요. 2주마다 염색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피가 붉게 변하고 염색하고 나면 며칠 동안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계속됐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이후로 흰머리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염색 간격을 최소한 6주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그 사이에는 두피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염색하고 나서 두피에 자극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참고 계속하시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주 간격으로 염색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강이나 양파즙을 두피에 바르는 습관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생강이 흰머리에 좋다, 양파즙이 두피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정보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은 두피에 직접 바르면 강한 자극을 줘요. 그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피에 열감이 생기고 혈류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니라 염증 반응입니다. 더 심각한 건 생강 성분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피부연구센터에서 생강 추출물을 테스트했을 때 멜라닌 활동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를 줄이려고 바른 게 오히려 흰머리를 더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66세 박세훈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믿고 생강팩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바르셨대요. 처음엔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두피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이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 두피가 예민해져서 일반 샴푸도 쓰기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두피에는 음식 재료를 직접 바르지 마세요. 생강이든 양파든 그건 먹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두피에 직접 올리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바르고 계셨다면 바른 후에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혹시 요즘도 생강이나 양파를 두피에 바르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영양 부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흰머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구리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니까 결국 흰머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B12가 부족한 분들은 흰머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났던 70세의 고명수 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양 섭취가 줄어들었고 그 시기에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대요. 그런데 제가 영양 상태를 점검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도와드렸더니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흰머리 증가 속도가 확실히 완화되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띠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기본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오후에 아몬드 1줌.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멜라닌 생성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는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영양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식사량 예전과 비교해 줄지는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두피 혈류 감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특히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라 혈류량이 더 쉽게 줄어들어요. 두피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닌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해외 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두피 혈류량 감소가 멜라닌 활동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피에 피가 잘 안 돌면 흰머리가 더 빨리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서영진 님도 이런 경우셨는데 혈류 개선을 위한 간단한 마사지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흰머리 증가 속도가 확실히 늦춰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5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고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드시는 거예요. 두피 마사지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두피가 상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루 5분 마사지 혹시 실천하고 계신가요? 5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나 팔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두피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두피도 똑같은 피부예요. 오히려 머리카락 사이로 직접적으로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 자외선이 쌓이면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환경노화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소에 모자를 착용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흰머리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린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단순히 모자 하나 쓰는 습관의 차이인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만났던 74세 이성우 님도 여름에 골프 다니실 때 항상 모자 없이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부터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셔서 제게 상담을 오셨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자외선 노출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책 넓은 모자를 꾸준히 착용하셨더니 흰머리 증가가 확실히 완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외출하실 때 책 넓은 모자 하나만 챙기시면 돼요. 여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필요합니다. 겨울 햇빛도 자외선은 똑같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자 챙기시는 편인가요? 6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게 흰머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죠. 특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두피가 회복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 수면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 흰머리 발생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최영희 님도 이런 경우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매일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수면 습관부터 개선하도록 도와드렸더니 석 달 정도 지나면서 흰머리 증가 속도가 확실히 느려지는 걸 경험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도 끊으시고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저녁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시거나 아예 아침을 거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아침 식사는 하루 중 멜라닌 생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은 주로 단백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멜라닌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만 마시는 아침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커피는 일시적으로 정신을 깨워주지만 영양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 2개와 따뜻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계란에는 비오틴, 비타민 B12,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뜻한 두유나 우유 한 잔을 더하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아침 습관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점심에는 생선이나 육류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12와 구리 같은 영양소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채소만 드시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면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관리를 잘하셔도 멜라닌 생성 자체가 안 되니까 흰머리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두피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적은 양을 드시면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손바닥 크기만 한 생선 한 토막은 드셔야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겁니다. 육류도 좋지만 생선이 두피 건강에는 더 유리해요. 점심에 생선 드시는 날이 얼마나 되시나요? 세 번째는 두피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두피도 쉬어야 해요.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계시거나 드라이어로 계속 열을 가하시거나 헤어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두피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피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멜라닌 세포도 약해지죠. 특히 드라이어 사용이 문제예요. 고열로 머리를 말리시면 두피 표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멜라닌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어는 꼭 미지근한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예 두피를 그대로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아무 자극도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드라이어 사용 습관만 바꿔도 두피 상태가 확연하게 좋아지신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드라이어 온도 평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 습관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피는 자외선에 정말 취약해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시죠?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챙기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고 깜빡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현관문 앞에 모자를 걸어두시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니까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어요. 특히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빽빽하면 어느 정도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숱이 적으면 두피가 직접 노출되니까 자외선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챙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야구 모자보다는 챙이 사방으로 나온 스타일이 더 좋고요. 그리고 여름만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 햇빛도 자외선 강도는 똑같아요. 오히려 겨울에 방심하시다가 두피가 더 손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계절 내내 모자 착용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외출하실 때 모자 챙기실 예정인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방식만 반복하면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두피가 점점 지쳐 더 많은 흰머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피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금씩 바꿔주면 흰머리의 속도는 확실히 늦출 수 있고 영양 결핍이 원인이었던 분들은 새로 자라는 머리의 색이 조금씩 진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잘못된 상식은 생강 바르기, 검은 음식만 먹기, 잦은 염색처럼 겉만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영양 보충, 두피 회복, 혈류 개선, 자외선 차단처럼 멜라닌 세포가 실제로 힘을 되찾는 방향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는 점점 예민해지고
염색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흰머리는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두피가 붉게 올라오고 따가운 증상도 심해지죠. 결국 염색을 해도 색이 잘 안 먹거나 금방 빠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심하면 염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두피 자극이 없어지니까 편안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염색 간격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흰머리 증가 속도도 확실히 느려져요.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전반적인 머리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윤기도 생기고 탄력도 생기고 빠지는 양도 줄어들죠.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결국 두피가 건강해야 흰머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염색으로 가리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염색을 미루고 두피를 쉬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작은 하루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흰머리가 보이는 게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두피가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6주 정도만 참고 두피에 휴식을 주시면 그 이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피 붉은기가 빠지고 따가운 느낌도 줄어들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염색을 해도 예전처럼 자극이 심하지 않고 색도 더 오래 유지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염색 안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흰머리 그대로 보이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실천해 보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 이렇게 할 걸, 두피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흰머리가 조금 보여도 생각보다 별로 안 신경 쓰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셔서 시작하세요. 아침에 계란 2개 먹기, 모자 챙기기, 드라이어 온도 낮추기, 자기 전 5분 마사지하기,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흰머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쌓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의 공통생활 습관 7가지를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관리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흰머리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